여러분, 스위스에서 열린 2026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전 세계 CEO들과 정상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이 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설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설 안에는 향후 4년간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이 연설을 조금 다르게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배경과 의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앞으로 미국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 이게 그 맥락이구나 하고 읽으실 수 있거든요. 자, 시작해보죠. 먼저 배경을 좀 깔고 가겠습니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영어로 WEF라고 하죠. 매년 1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작은 마을 다보스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국가 정상들, 글로벌 기업 CEO들,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억만장자들. 여기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을 움직이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트럼프는 이 무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2018년과 2020년에도 연설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설은 좀 달랐습니다. 취임 1주년,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전 세계 엘리트들 앞에서 성적표를 내밀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적표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경제였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을 시작하며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3개월간 핵심 인플레이션이 1.6%에 불과했고 4분기 성장률은 5.4%로 예상된다며 경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또한 선거 이후 주식시장이 52번이나 최고치를 기록하며 9조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다고 강조했죠. 이렇게 경제 성과를 자신하며 가장 인상적인 숫자를 하나 더 던졌는데요. 특히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1조 달러도 되지 않았던 투자 약속을 자신은 1년 만에 무려 18조 달러나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이 18조 달러, 한화로 계상하면 약 2경 5천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예요. 그런데 실제 수치는 어떨까요?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실제로 추적 가능한 투자 약속은 9.6조 달러입니다. 18조 달러의 절반 수준이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도 이 숫자들 중 상당수는 발표만 되었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문제로 인해 EU와의 무역협정은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투자 약속 중 상당 부분이 유럽에서 올 예정이었는데 외교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다보스에 모인 청중이 누구예요? 전 세계 CEO들과 투자자들입니다. 트럼프는 이 사람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기회가 있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심어주려 한 겁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전달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예요. 실제로 연설 다음 날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수치보다 전체적인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다음 장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이 경제 성과의 비결이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답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트럼프는 바이든 정권에서 석유가스 시추권이 급감하고 발전소가 문을 닫으며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지만 자신이 돌아온 후 천연가스 생산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유가도 안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직설적인 표현이죠. 심지어 재생에너지를 그린 뉴 스캠이라고 부르며 풍력 발전은 돌 때마다 손해만 보는 구조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통계는 어떨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다만 맥락을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해일 산업은 바이든 정권 때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오르던 추세가 계속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휘발유 가격 하락은 트럼프 정책 외에도 글로벌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큽니다.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조절, 중국 경기 둔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이 발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보스에 모인 사람들 중 상당수는 ESG 투자,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유럽 기업들, 유럽 정부들, 특히 그렇죠. 트럼프는 이 사람들한테 자신의 에너지 정책이 옳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트럼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정책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방향이 맞느냐에 대한 정책 논쟁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장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풍적 터빈을 전 세계에 팔면서도 정작 자국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실리만 챙기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환경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실리만 챙긴다는 트럼프식 프레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장,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 국가입니다. 간수성에는 우주에서도 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가 있어요. 2024년 기준 중국의 풍력 발전량은 997 테라와트시. 이건 2위인 미국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트럼프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였을 겁니다. 미국은 이제 실용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실리를 챙기고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정확한 사실 전달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가 바로 유럽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은 전력 생산이 줄고 전기요금이 폭등했으며 영국은 에너지 생산이 토막났다며 유럽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유럽의 많은 지역들이 예정 모습을 잃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제시한 이 충격적인 숫자들, 통계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걸까요? 직접 대조해 보겠습니다. 방향성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수치는 과장되었습니다. 독일의 전력 생산량 감소는 사실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말한 전기요금 64% 인상은 실제로는 약 35% 인상이었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생산 감소도 사실이지만 트럼프가 말한 3분의 1 토막이 아니라 실제로는 약 25% 감소입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맞지만 숫자가 강조된 측면이 있어요. 이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다보스에 모인 청중의 상당수가 유럽 관계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몇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죠.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자본 이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둘째, 유럽 정책 이반자들에게 에너지 정책 재검토를 제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 총리를 향해서는 지금 총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한 일들 때문이죠. 라고 말했거든요. 현 지도부와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정책 전환을 권유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너지와 유럽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동안 미국이 부담한 것들, 여기서 나토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취임한 후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시작했다며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대체 미국이 얻은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트럼프의 계산법은 정확했을까요? 미국이 나토 비용 100%를 냈다는 건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제 나토 공동예산 분담률은 약 15% 수준이고 그가 언급한 5% 분담 역시 현재로선 실현되기 어려운 미래의 목표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트럼프는 협상가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강조하면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프레이밍을 통해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기여를 이끌어내려는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안보의 핵심적인 지역이라며 과거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지켜줬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얼음덩어리 하나일 뿐이라며 덴마크의 답변을 기억하겠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자, 역사적 맥락을 한번 짚어볼까요? 트럼프가 주장한 돌려줬다는 표현, 사실일까요? 트럼프가 말한 돌려줬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941년 덴마크가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자 미국은 덴마크와 협정을 맺고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세웠어요. 하지만 이건 방어권을 얻은 거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닙니다. 협정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미국 정부는 덴마크 왕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다시 꺼낸 이유는 뭘까요? 사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언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첫 번째 임기 때도 구매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꺼낸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실제로 전략적 가치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희토류,
북극 항로, 지정학적 위치. 그린란드의 가치는 실제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둘째, 협상 전략일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이걸 앵커링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요구를 먼저 던지면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쉬워지거든요. 그린란드 요구와 동시에 가세, 나토 분담금, 에너지 정책 등 여러 이슈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설 중에 트럼프가 스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스와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시계 등에 30% 관세를 매기자 롤렉스 등 기업들이 찾아와 결국 관세를 내기로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관세 정책이 통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내세운 거죠. 이 이야기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스위스와의 무역 적자는 사실입니다. 관세 정책을 활용한 것도 사실이에요.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한 건 다보스에 모인 정상들과 기업인들한테 자신의 협상 스타일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관세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약값 협상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프랑스와의 협상에서 관세를 언급했더니 빠르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한국 기업들한테도 중요합니다. 대미 수출 기준이 높은 기업들은 관세 정책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트럼프의 주장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연설의 핵심 논리 구조는 이거예요. 1단계,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2단계, 에너지 정책 덕분이다. 3단계, 유럽은 다른 선택을 했고 결과가 좋지 않다. 4단계, 미국은 동맹을 위해 많이 기여해왔다. 5단계, 이제 균형을 맞출 때다. 이게 하나의 내러티브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내러티브의 밑바탕에 있는 세계관은 이겁니다. 트럼프의 생각을 정리하면요. 동맹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미국이 기여한 만큼 상대방도 기여해야 한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거래적 외교라고 불리죠. 우리나라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주한미군 분담금, 무역협정, 반도체 공급망. 앞으로 협상에서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자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달러 자산의 비중을 점검해 보세요. 트럼프의 정책은 달러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로 수입을 줄이고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둘째, 에너지 섹터 동향을 주목하세요. 미국 내 원유, 천연가스, 원전 관련 산업이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다른 환경에 놓일 수 있으니 지역별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셋째, 관세 민감 업종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이런 업종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관세 관련 뉴스를 주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관 관점입니다.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 질서, 다자주의, 동맹 중심 외교 이런 것들의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거래와 실리 중심의 외교가 더 두드러지는 흐름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계셔야 개인으로서도 기업으로서도 국가로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다보스 연설을 분석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요. 1. 트럼프는 인상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지만 일부는 과장되거나 맥락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 중요한 건 개별 수치보다 전체 방향성입니다. 트럼프는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3.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우선, 그리고 상호적인 관계. 이게 앞으로 4년간 미국 외교의 기조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갈무리 노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